안녕하세요.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엄청난 기술 혁신을 딱 세 개의 거대한 물결로 나눠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. 이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정말 생각해 보면 신기하죠?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. 불과 한 세기 만의 말이에요.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,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. 아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현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. 이 거대한 혁신은요, 크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190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시대,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정보화 시대가 열리죠.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이후는 지능화 시대입니다. 재밌는 건요, 각 시대가 바로 그 전 시대를 발판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거예요. 자,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물결, 바로 산업화 시대입니다. 이때의 핵심 목표는 뭐였을까요?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. 바로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였죠. 인간이나 동물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계가 해내기 시작한 겁니다. 이 시대를 이끌었던 기술 3총사가 있었어요. 바로 대량 생산, 전기화, 그리고 내연기관입니다. 대량 생산은 물건을 만드는 방식을 바꿨고, 전기는 도시와 가정을 빛으로 채웠죠. 그리고 내연기관은 말 그대로 우리의 발이 되어 이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. 이거 보세요. 포드의 모델 T 가격이거든요. 헨리 포드가 조립 라인,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딱 도입하니까 자동차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예요. 그 비싸던 자동차가 말이죠. 이건 그냥 차 한 대가 싸진 게 아니에요. 부자들만 타던 자동차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고, 바로 이 대량 소비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신호탄이었습니다. 그리고 전기. 이건 에디슨과 테슬라가 그냥 불을 밝힌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세상을 천 거나 마찬가지였죠. 공장은 이제 24시간 내내 돌아갈 수 있게 됐고, 도시는 밤에도 잠들지 않았어요. 가정집은 또 어떻고요?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. 지금 우리가 전기가 없는 시대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 변화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. 근데 재밌는 건요, 이 산업화 시대에 이미 다음 시대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. 바로 정보혁명의 씨앗이죠. 전신, 전화, 그리고 특히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세상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하나로 전 국민에게 직접 말을 걸었던 그 유명한 노변담화. 이건 그냥 연설이 아니었어요. 소통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었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물결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정보화 시대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어요. 육중한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정보, 그리고 이 정보를 다루는 컴퓨팅의 힘이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. 컴퓨팅의 진화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. 처음에는 거대한 조직이나 쓸 수 있었던 방만한 메인프레임 컴퓨터였죠. 그러다가 70년대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이 생겨났고, 80년대에는 드디어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한 대씩 놓이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90년대에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하면서 빵! 하고 터진 거죠.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.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정보가 흐르는 방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정이 된 거예요.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? 한번 보세요. 예전엔 며칠씩 걸려서 손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젠 이메일로 즉시 답장을 하죠. 주말에 쇼핑몰을 가던 게 이제는 그냥 아마존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나고요. 레코드반이나 테이프를 듣던 게 mp3로, 텔레비전만 보던 게 온라인 게임으로 바뀌었죠. 이 모든 게 바로 이 두 번째 물결, 정보화 시대가 만들어낸 우리의 일상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물결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뭘까요? 바로 다음 시대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.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. 이게 드디어 완성된 거죠. 자, 그럼 이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, 세 번째 물결이 시작됩니다. 지능화 시대.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서요,
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배우고 심지어 생각까지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지능화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들을 보세요. 사물 인터넷, 오직, 클라우드, 인공지능. 근데 얘네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.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죠. 사물 인터넷이 우리 주변의 모든 데이터, 즉 재료를 모아오면 오지와 클라우드라는 초고속 도로로 이걸 실어나르고요.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셰프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이 기술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능적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여기서 사물 인터넷, 그러니까 IoT가 뭐냐면요. 말 그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예요.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냉장고, TV, 심지어 제 손목에 있는 시계까지 전부 다요. 이렇게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말 그대로 대화하는 세상, 그게 바로 초연결 사회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이 일어납니다. 이전 시대의 기술, 예를 들어 계산기를 생각해 보세요. 이건 우리가 시키는 대로 계산만 딱 해주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지금의 생성형 AI는 어때요?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글이나 그림, 음악을 창조해냅니다.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서 지능을 생성하는 것으로의 전환, 이게 바로 세 번째 물결의 핵심입니다. 이 엄청난 지능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. 테슬라의 자율주행차.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읽고 판단해서 운전을 하잖아요. 그리고 GPT-4. 우리가 몇 마디만 던져주면 놀라운 수준의 글과 이미지를 순식간에 만들어내죠. 이 둘은 이미 교통 시스템과 컨텐츠 산업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신없이 세 개의 거대한 물결을 함께 건너왔습니다. 어떠셨나요?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쫙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또 어떤 물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. 결국 이 모든 혁신은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거였어요. 첫 번째 물결은 기계를 통해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을 줬고요. 두 번째 물결은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다루는 능력을 줬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물결은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. 힘, 정보, 그리고 지능. 모든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발전해 온 겁니다. 정리해볼까요? 첫 번째 물결은 우리에게 기계의 힘을, 두 번째는 기계의 정보를, 그리고 지금은 기계의 지능을 선물했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? 이 지능화 시대를 넘어 다가올 네 번째 물결은 과연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세상을 열어주게 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